김영호는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정든 사무실을 둘러본다. 동료들은 꽃다발을 들고 와 그를 축하한다. 그는 평생을 직장에 바쳐온 자신이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아내와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은퇴식을 지켜본다. 손녀는 할아버지, 이제 집에 많이 있어? 라며 천진하게 묻는다. 영호는 따뜻한 미소로 이제 매일 보자고 답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을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재정 문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스며든다. 은퇴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그는 큰 책임감을 다시 느낀다.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 가슴에 남는다. 며칠 후 옛 직장 동료 정재훈이 연락을 해온다. 형님, 노후자금 그냥 두면 인플레이션에 녹습니다. 같이 투자하시죠. 그는 차트와 자료를 보여주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강조한다. 영호는 반신반의하지만 소액이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한다. 아내는 괜히 위험한데 손대지 마요라며 만류한다. 하지만 정재훈의 설득은 집요하고 달콤하다. 은퇴자금으로 시작하면 1년 안에 2배, 3배 됩니다. 영호는 내심 돈을 불려 손녀의 미래를 돕고 싶다는 욕심에 흔들린다. 결국 그는 일부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심한다. 새로운 도전이 그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한다. 초기 투자 종목은 단기간에 수익을 냈다. 계좌에 찍힌 플러스 금액을 본 순간 그는 뛸 듯이 기뻤다. 내가 늦게 배운 줄 알았는데 아직 감각이 있네. 그는 아내에게 수익을 자랑했지만 아내는 불안한 표정만 지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영호는 이미 투자에 자신감을 얻은 상태였다. 그는 더 큰 금액을 넣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마음속에 은퇴 후의 불안이 희미해지고 욕심이 차올랐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긴장으로 바뀌어 갔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가족의 걱정을 내 능력을 몰라서 그렇다라며 무시했다. 영호는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에 쏟아부었다.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확대하는 무리수를 뒀다. 정재훈은 곧 대형 호재가 터질 겁니다라며 확신을 주었다. 영호는 매일 새벽까지 모니터를 보며 시세를 확인했다. 아내는 그가 잠들지 못하는 모습에 점점 불안해졌다. 아들은 부모의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다. 그러나 영호는 내가 다 책임진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성공의 환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삶은 조용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제 경제 위기가 닥치며 주가가 폭락했다. 가상화폐 시장도 연이어 붕괴했다. 영호는 처음엔 잠깐의 조정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갔다. 정재훈과의 연락도 점점 끊기기 시작했다. 영호는 불안에 떨며 매일같이 시세창만 바라봤다. 아내는 눈물로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아들은 분노하며 우린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냐고 따졌다. 영호는 가족의 시선을 피하며 자신만의 껍질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이 내려앉았다. 집안에는 대화가 끊기고 싸움만 남았다. 아내는 지쳐서 친정으로 내려가 버렸다. 아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갔다. 손녀마저 할아버지, 왜 맨날 화만 내? 라며 거리를 두었다. 영호는 한순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스스로 가족을 잃게 만든 원인을 인정하지 못했다. 매일 술에 의지하며 시간을 죽였다. 통장은 비었고 집은 압류 위기에 놓였다. 그는 한때 존경받던 가장에서
순식간에 죄인으로 전락했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삶의 의미가 사라져갔다. 영호는 방 안에서 멍하니 TV만 바라본다. 뉴스에서는 투자 실패로 인한 노후 파산 사례가 연이어 보도된다. 그는 자신이 그 뉴스 속 한 장면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깬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듯 불안이 덮쳐온다. 그는 과거 직장에서의 영광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먼 기억일 뿐이다. 손녀의 웃는 얼굴이 문득 떠올라 눈물이 흐른다. 그러나 곧 나는 모든 걸 망쳤다는 자책이 덮친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스친다. 그는 간신히 술잔을 기울이며 그 충동을 눌렀다. 어느 날 손녀 하린이가 조심스레 방에 들어온다. 그녀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내민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림 위에는 할아버지랑 놀고 싶어요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영호는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다 눈물이 터져 나온다. 그는 처음으로 가족에게 미안함을 깊이 느낀다. 하린이는 할아버지, 괜찮아. 나랑 놀아요라며 손을 잡는다. 그 따뜻한 손길이 차가운 절망을 잠시 녹인다. 영호는 속으로 아직 늦지 않았을까? 라는 희미한 생각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다시 설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남아있다. 아내와 아들이 어렵게 다시 집을 찾는다. 당신이 원한다면 다시 함께 살 방법을 찾자라는 아내의 말이 울린다. 아들은 분노를 다 삼키고 이제 그만 고집을 내려놓으세요라 한다. 영호는 두 눈에 눈물이 고여 말을 잇지 못한다. 그는 가족의 손을 잡을지 아니면 절망 속에 머무를지 고민한다. 회복의 길은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에 용기를 내기가 두렵다. 과연 내가 다시 가족의 곁에 설 자격이 있나? 라는 의문이 그를 붙든다. 주변은 고요하고 그의 선택만이 남았다.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 앞에서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쉰다. 영호는 가족의 손을 잡고 오열한다. 미안하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너희가 내 전부다. 그는 작은 집으로 이사해 소박한 삶을 시작한다. 손녀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웃음을 되찾는다.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지만 사랑은 다시 자란다. 아내는 그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